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논쟁적인 기업이죠. 알트리아 그룹, 티코는 MO.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만큼 투자자들 의견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한쪽에서는 거의 가치 투자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저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경고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무려 56년간 60번이나 배당을 늘린 배당킹. 지금 배당률이 7%에 육박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과연 이게 현명한 가치주의일까? 아니면 서서히 가라앉는 매 위에서 벌이는 마지막 파티, 즉 가치 함정일까? 오늘 저희 미션은 바로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네, 좋은 접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한 세 단계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네. 첫째, 아니 어떻게 담배 판매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 회사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가? 그 이상한 현금 엔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고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둘째, 회사가 미래를 걸고 있는 그 연기 없는 제품으로의 전환,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리스크들 뭐가 있는지 짚어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판매량은 줄어요. 그런데 이익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2025년 3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은 줄었는데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3.6%나 늘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알트리아의 핵심 브랜드 말보로잖아요. 그렇죠. 이걸 소비하는 충성 고객들한테는 담뱃값이 조금 오르는 게 구매를 포기할 이유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비 일부가 좀 늘어나는 거다. 네, 그냥 그런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요의 비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알트리아는 이걸 거의 예술의 경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흡연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 손실을요, 남아있는 고객들한테 가격을 올려서 받는 걸로 상쇄하고도 남는 이익을 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소수의 충성 고객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걸 막는다는 거네요. 그 지배력이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말보로는 여전히 미국 전체 담배 시장의 40.8%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리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무려 59.5%, 거의 6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알트리아는 그거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합법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죠. 와, 담배 한 갑 할 때마다 남는 돈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 회사는 이걸로 뭘 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배당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딱히 돈 쓸 데를 못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돈을 주인인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트리아는 이걸 정말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년간 60번 배당을 증액했고 최근 분기 배당금도 주당 1.06달러로 또 올렸습니다.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아주 공격적으로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2019년 이후에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0%를 사들여서 소각했어요. 10%나요? 네,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지금도 2026년 말까지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동시에 부채까지 꾸준히 갚으면서 재무 건전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배당 주고 자사주 사고 빚 갚고 와, 주주환원의 완벽한 사이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사업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현금 창출 기계인데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불안감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마치 거대한 빙산이 서서히 녹고 있는데 그 빙산에서 떨어져 나오는 얼음 조각으로 잔치를 벌이는 느낌이랄까요? 이 완벽한 엔진이 언젠가는 멈출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회사 경영진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흡연을 넘어서, 즉 Moving Beyond Smoking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내걸고 회사의 명운을 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연기 없는 제품, 무연 제품에서만 매출 5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놨고요. 그 연기 없는 미래라는 비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그 계획에서 가장 성공적인 걸 꼽자면 역시 구강 니코틴 파우치, 온이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알트리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 최근 미국에서 담배를 태우는 대신 입에 머금는 족태의 구강 니코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온이 바로 그 성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부쩍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제품은 본 적도 없는데 이제는 뭐 주유소 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그 동그란 온 케이스를 흔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완전히 주류 제품이 된 느낌이죠. 네. 그 성장세는 실제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2025년 2분기 온의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6.5%나 급증했습니다. 26.5%요? 네, 전체 시장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 2026년 1월 21일에 아주 결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차세대 제품인 온플러스가 마침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판매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FDA 승인, 이게 그냥 신제품 출시 허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건 단순한 신제품 출시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니코틴 제품 시장은 FDA 허가라는 아주 높은 규제 장벽이 있거든요. 아, 수많은 경쟁 제품들이 이 문턱을 못 넘고 사라져가는데 알트리아는 이 장벽을 넘어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 안전성을 공인받았다는 걸 넘어서 경쟁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해자를 정부가 직접 파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와, 정부가 혜자를 파준다. 합법적인 시장 안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확실한 성장 동력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 하지만 계획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순조로울 수는 없겠죠. 이 연기 없는 미래 전략의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실패 사례도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야심차게 뛰어들었던 전자담배 사업 엔조이가 바로 그 실패의 상징입니다. 엔조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인수할 때만 해도 기대가 꽤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2025년 1월에 경쟁사인 줄과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그야말로 노카웃 펀치를 맞았습니다. 아, 주력 제품인 엔조이 에이스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 겁니다. 미래 성장 전략의 한 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회사 입장에서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격인 사건이었죠. 특허 소송에서 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뭐 다른 제품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60% 이상은 FDA 허가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법 미등록 일회용 제품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불법 제품들이요? 네. 합법적으로 FDA 규제를 지키면서 사업을 하려는 엔조이 같은 제품들은 이런 불법 제품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해보죠. 그러니까 회사의 미래 전략 안에서 한쪽인 니코틴 파우치 O는 FDA 승인이라는 날개를 달고 막 날아오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인 전자담배 엔조이는 특허 소송에 불법 제품까지 겹쳐서 날개가 꺾여버렸다 이 말이네요? 네, 거의 극과 극인 상황이죠. 와, 그리고 그 불법 제품 문제는 단순히 엔조이 하나의 실패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정부 규제를 지키는 합법적인 사업 모델 자체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세 번째 주제, 알트리아가 마주한 거대한 리스크로 넘어가게 되는 연결고리입니다. 네. 그 거대한 그림자, 피할 수 없는 리스크.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리스크의 근원에는 정부 규제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규제.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폭발력이 큰 시한폭탄은 단연 맨솔 담배 판매 금지 가능성입니다. 아, 맨솔 담배 금지. 이 이야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왜 지금 다시 주목해야 하는 거죠? 2025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금지 제한을 철회하면서 시장이 잠시 안도했었죠. 네, 그랬죠. 하지만 이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언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 행정부든 미래의 어떤 행정부든 공중보건을 이유로 다시 칼을 삐들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만약 연방 차원에서 맨솔 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면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맨솔 담배는 알트리아 전체 담배 매출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25에서 30%요? 네. 즉,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순간 회사 매출과 현금 흐름의 4분의 1 이상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적 악화가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적인 시나리오죠. 와, 정말 아찔하네요.
그 막강하던 현금 엔진의 구멍이 뻥 뚫리는 거군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불법 전자담배 시장 문제도 단순한 골칫거리 수준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알트리아의 무빙 비욘드 스모킹 전략 자체의 성공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요. 아, 회사 스스로도 투자자 보고서 자료를 통해서 불법 시장 문제 때문에 2028년 목표 달성이 위태롭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와, 회사가 직접요? 네,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블랙마켓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 자체가 발목 잡힌 형국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리스크를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위협도 있다고요? 네,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FDA는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을 중독성이 없는 수준까지 대폭 낮추는 규칙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중독성이 없는 수준까지요? 그게 현실화된다면 그건 네, 바로 그겁니다. 알트리아라는 기업이 지난 100년간 쌓아올린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핵심 기반, 바로 그 니코틴의 중독성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건 뭐 나뭇가지를 치는 수준이 아니라 나무의 뿌리를 그냥 뽑아버리려는 시도와 같은 거죠. 이 규제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가격 결정력, 높은 이익률,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배당을 많이 주고 현금 흐름이 좋아도 방금 말씀하신 규제 폭탄 중에 단 하나만 터져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래서 사람들이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트리아 투자는 그 7%라는 높은 배당률의 달콤함과 그 뒤에 숨겨진 리스크의 무게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트리아, MO라는 기업의 양면성을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강력한 가격 결정력으로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전통의 강자이자 동시에 연기 없는 미래를 위해 온 같은 신제품으로 필사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도전자. 네, 그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죠. 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알트리아는 지금 고도 3만 피트 상공을 나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비행기요? 네, 그런데 비행 중에 낡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기존 엔진, 즉 전통 담배 사업을 떼어내고요. 새롭고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신형 엔진, 즉 무연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아슬아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비행 중에 엔진을 교체한다? 정말 위험천만한 작업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그 신형 엔진 중 하나인 엔조이는 장착하려다가 터져버렸고 관제탑인 정부에서는 시시각각 비행 고도를 낮추거나 연료 공급을 줄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공중 엔진 교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성공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 되겠지만 실패한다면 그 추락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알트리아 그룹 MO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아슬아슬한 공중 엔진 교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